네, 반갑습니다. 하남시의 국회의원 김용만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우리 김용민 선배님께서 반복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의원님이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준비했고요. 네, 오늘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네, 이게 원내부대표 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제 대국민 담화, 우리 원내대표님 말을 좀 빌리자면 대국민이 담이 와서 대국민 담화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형편없었죠. 결국은 국민을 계속해서 무시하겠다라는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걸 갖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상태가 됐고요.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10명이 있다고 하면은 5명이 뭘 정할 수가 없고 6명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 과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가 58%였고 후쿠시마 오일홈스 방류는 85%고 보수가 80%였어요. 홍범도 장관 현장 철거 65%, 김영석 뮤라이트 독립기념관 68%,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9%, 최상병 특검법 67%. 다 안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는. 그래놓고서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나라라고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은 참 형편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60%라는 국민이 이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을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60%가 됐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서 13일 발표를 한 건데 67.5%가 이제 퇴진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에서는 본인 임기를 얘기하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27년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이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겸손하게 이제 내려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더 잘한다든지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 지지율이 지금 17%고 부정평가가 74%입니다. 근데 이게 데자뷰라고 하죠. 정말 신기하게 이 국정 지지율 17%랑 이 부정평가 74%가 16년에 정확하게 박근혜 정권 탄핵 직전에 딱 그랬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심리적 탄핵 상태에 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이제 퇴진시킬 거냐 아시는 탄핵이라는 게 있고 이번에 개헌이라는 것도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헌연대가 이제 8일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아까 우리 민영배 의원님과 김용민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국민이 직접 이 권한을 갖고 이 정권을 퇴진시킨다라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은 탄핵이라는 것도 같이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에도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이게 양자택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 개헌을 외치면 안 된다.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둘 다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는 거고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민영배 의원님과 김용민 의원님, 강경수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계시지만 아마 거의 다가 지금 탄핵연대에 참여를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탄핵연대가 이제 저희가 8일에 이제 출범을 했고 탄핵연대가 13일에 출범을 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고려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법학 박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탄핵에 대해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준일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직을 강제로 사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 연대에서 모신 발제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탄핵은 탄핵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되 이 개헌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첩된 개념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 내에서도 이게 양자택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걸 좀 깨야 됩니다. 깨야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노력에 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고 이제 4가지 공식적인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현 정권의 조기 종식, 그다음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는 것, 그리고 빠르고 신속하게 이제 추진한다는 것.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탄핵보다 좀 빠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기 퇴진을 시키되 반드시 처벌한다. 그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국민들의 허락하에 추진한다. 이렇게가 하나, 4가지가 아니고 5가지네요.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합니다. 결국은 퇴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탄핵연대와 개헌연대가 이제 같이 가지고 간다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용민 선배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번에 개헌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부칙 개정만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이다. 하나만 한다. 다음 보시면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유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로 나중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는 임기 단축을 위한 부칙 개정에만 집중을 하는 게 이번 연대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역사에 한번 존재했었습니다. 우리 1987년에 한번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이뤄낸 적이 있죠. 이제 같은 맥락이죠. 어쩌면 이제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는다 였다면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뽑았던 사람을 파면시킨다라는 데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면이라는 그 목표는 동의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를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재정구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범야권이 19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명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탄핵을 2번 당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탄핵을 2번 당하게 되면 이거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개헌 쪽으로 그래도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수 원로라고 얘기를 하는 윤여준이라고 하시는 그 환경부 장관이 계세요. 보수 원로라고 하는데 그분께서도 얼마 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더니 나와서 개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8명의 이 여당 의원을 설득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탄핵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 재판 결과도 보셨지만 이 사법부가 그럼 굉장히 공정하냐?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 헌법재판소도 사실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헌법재판관 9명 중에는 3명이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법부가 이제 3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3명이 공석이고 6명밖에 없는데 2분만 문재인 정권 때 계셨던 분이고 나머지 4명이 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임기가 시작된 분들이라고.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 특정인을 언급하면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려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는 이제 다 만장일치를 하고 일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이거는 추진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그런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개헌도 준비하자라는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적 요구를 신속하게 받아들여가지고서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지금 정권을 이제 퇴진시킨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2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년 5월 9일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빠듯하다 싶으면 사실 그 유연성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2년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1년이라도 우리가 빨리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1년을 원하지 않죠. 당연히 이제 빨리 어떻게든 2년이라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개헌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게 이게 제적의원 과반, 그러니까 150명이 발의를 하면 돼요. 발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 개정안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20일 내에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의무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반이 발의를 해서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20일 내에 공고를 하고 우리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의 국힘의원들을 설득해서 3분의 2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국민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 3분의 2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 국민투표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통과를 시켜가지고 국민들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선가 뭔가 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최종 이 결재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민이 다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임기단축 개헌 나중에 이제 Q&A 세션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2년을 줄이면 앞으로 대통령도 다 3년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 현재 대통령의 임기만을 논하는 거고요. 이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뭐 이 중임 변경 같은 것들은 허용이 되지만 해당 대통령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서 이거 개헌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기 단축은 이제 현재 대통령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벌써 10분이 넘었나요? 아무튼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제도는 사실 좀 어찌 보면 과격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 인수위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백이 생기게 돼버리는 거다 보니까 이 국정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불안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데 개헌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고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이 개헌은 정치적 절차라는 표현이 맞다.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절차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탄핵 연대와 개헌 연대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조기 퇴진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을 이거는 드린 것 같고요. 다음.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다. 일부 우리 당원님들께서 연락을 주세요. 이거 내각제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국민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발의를 할 때부터 아세요. 그 내용 이게 내각제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일단 발의를 하면서부터가 알 수가 있고 지금 저희 여기 앞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내각제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각제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저희부터가 저지를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다들 지금 공분에 차 계실 텐데 그런 내각제로 가느니 마느니가 나오면 안 되고 나오면 저희부터 나서서 저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검찰 출신이니까 법을 잘 지킬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법을 너무 잘 아니까 그 법의 경계선을 잘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탈법과 불법을 이제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 불법을 갖고 이제 명확하게 탄핵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꾸라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요구대로 국민이 직접 하면 한다. 그리고 오늘 아까 피켓팅을 했지만 이제 저희는 1인칭을 씁니다. 하면 하라
시킨다라기보다는 파면한다예요. 우리가 직접 시킨다라는 데 의미를 둬서 이 문구도 우리 김용민 선배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1인칭 시점을 써서 이 퇴진시켜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탄핵시켜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파면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같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집회가 있죠. 거기에 나가셔서도 아마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가셔서도 이제 탄핵과 개헌이라는 부분을 다 같이 준비해서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좀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